상사의 모호한 지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는 나쁜 게 아니라 고장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로 조직의 침묵을 해부하는 슬기로운 AI 사피엔스입니다. 보통 우리는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사를 무능하거나 성의 없다고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생물학적 한계 때문입니다.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 알아서 하라는데 지난번이 언제를 말하는지 뭘 비슷하게 하라는 건지 쉬고 싶은 주말에도 우리는 밤잠을 뒤척이며 그의 무능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소통의 구렁텅이를 기술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그 간극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듬 두드리기 실험을 보겠습니다. 책상을 두드려 리듬을 만드는 지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내 연주는 명확하니 상대가 50%는 맞출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고작 2.5%였습니다. 120곡 중 단 3곡만이 주인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성 착각의 실체입니다. 상사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라는 박자만 쳐도 상대가 그 교향곡을 다 듣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건 그저 의미 없는 책상 두드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호한 한마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매년 지불하는 불통 비용이 무려 800억 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맥락의 실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재앙을 불러온 실화가 있습니다. 1998년 나사의 화성 기후 탐사선 사건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범인은 외계인도 기계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측정 단위였습니다. 여러 팀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로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상대방이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소한 착각의 대가는 무려 하나로 약 1,6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자산의 증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해라는 지시를 받고 서로 다른 셈법으로 엉뚱한 궤도를 돌다가 추락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재현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상사는 저 모양인가가 아니라 이 깨진 데이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은 이미 수직적 상하관계의 두터운 장벽과 고맥락 문화라는 인지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뇌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I라는 제3의 관찰자를 소환하겠습니다. AI는 감정이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수조 개의 문장을 통해 인간이 소통 오류를 범하는 패턴을 이미 알고 있죠. 상사가 모호한 리듬을 칠 때 AI는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조직 심리학적 맥락을 역으로 추적합니다. 말하자면 상사의 짧은 박자에서 실종된 80%의 악보를 통계적으로 복원해내는 디지털 복원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종된 80%의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AI에게 주입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AI를 단순히 질문 도구가 아닌 여러분의 맥락 복원가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 6단계 프롬프트는 증발된 데이터를 되살려내 가장 강력한 AI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20년 차의 풍부한 문제 해결 경험과 능력을 가진 조직 심리학자야 라고 말이죠. 다음으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여 내가 실행할 액션 플랜을 도출해줘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의 상황을 상세히 주입합니다. 상사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알아서 해봐 라고 툭 던지고 퇴근했어. 무능해 보일까봐 나는 입을 닫았지. 이런 식으로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다음 단계는 사고의 울타리를 쳐줍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야. 투명성 착각 이론과 경제적 심리적 손실 비용으로 정량화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줘 라는 식으로 AI에게 생각의 범위를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물의 형태를 정해줍니다. 내가 당장 오늘 실행해야 할 3가지 핵심 액션 플랜을 표 형태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있었던 참고할 경험 데이터를 함께 주입합니다. 우리 팀장은 성격이 급해서 배경 설명보다 결론부터 듣는 걸 선호해. 작년 상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텍스트가 너무 많다는 피드백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AI에게 주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한 어느 직장인의 기록을 한번 보시죠. 2026년 3월 알아서 센스 있게라는 지옥 같은 지시를 받은 그는 자책하는 대신 AI를 호출했습니다. AI는 상사가 과거에 지적했던 텍스트 과잉으로부터 맥락을 찾아냈고 센스라는 모호한 단어를 70%의 시각화와 MG 키워드로 치환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날 아침 상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말하려던 게 이거야.
상사는 여전히 본인이 20%만 말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그 빈칸을 메울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비싼 비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소통의 비용이다.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상사의 무책임한 지시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역량을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뇌가 일으킨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AI를 통해 그 빈칸을 메우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모호함 속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AI와 함께 완벽한 합보를 그려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침묵하며 추측하지 마십시오. AI와 대화하며 사라진 데이터를 복원하십시오. 눈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힘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이 6단계 AI 지시서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아서 해라는 한마디에 가슴 답답해하고 있을 수많은 동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본 생생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기술 너머의 본질을 깨뜨려 AI를 내 능력으로 확장하는 법.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슬기로운 AI 사피엔스입니다. 감사합니다.